저는 오늘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70대 여성 고객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눈물 한 방울이 모든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릉, 경포 해변 근처의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저는 늘 잔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은 제 삶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오후 4시 꼭 같은 옷차림으로 나타나 대형 식기 세트 15인분을 주문하고 두툼한 현금 다발로 계산한 뒤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고 눈가에 간간히 맺히는 눈물, 그리고 단정히 정리된 식기를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같은 시간일까?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동네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마약과 연관된 건 아니냐? 누군가를 대신해서 물건을 사는 심부름꾼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눈물 단순한 노인의 습관 같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제 마음속을 잠식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공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그녀가 남기는 미스터리한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하며 주문을 확인하는 사리.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은 변함없이 대형 식기 세트 15인분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닐까? 그녀가 계산을 마치고 문을 나서며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녀를 따라가서 확인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공방 한쪽에 놓인 그날 영수증. 그녀가 쥔 떨리는 손. 눈물 한 방울이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도 오후 4시가 되자 저는 숨을 고르며 공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긴장되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번보다 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피로 속에는 단순한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뭔가 마음속 무거운 짐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이 먼 곳까지 오시는 걸까?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주문은 변함없었습니다. 대형 식기 세트 15인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양입니다. 평소처럼 그녀는 현금을 꺼내 지불하고 손에는 떨리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식기를 어디에 쓰는 걸까? 동네에서도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트 직원은 살짝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상인들은
마약 관련일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내뱉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옳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걸까? 그녀가 식기를 고르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행동이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답은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쓰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공방에서 문을 나선 그녀를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그녀는 한참 기다리다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시선 속에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버스는 점점 시내를 벗어나 외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설마 이곳까지 따라와야 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린 곳은 허름한 버스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식탁과 의자, 정돈된 식기와 조리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하나하나 닦고 식기를 배열하며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듯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하지만 누구일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한눈 팔지 않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손을 움직이고 잠시 멈춰 사진 같은 걸 바라보는 모습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패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고 동시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매번 그녀를 따라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모든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행동을 지켜본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단계가 아니야. 직접 따라가서 확인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공방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4시를 가리킬 때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손에는 변함없이 식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길가를 따라 걷는 동안 마음속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알지 못하면 안 돼. 이 모든 이유를 누군가를 위해 하는 행동을 알아야만 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노인은 한참을 기다린 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무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시선 속에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진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곳까지 따라와야 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던 제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마음속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곳은 허름한 버스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수십 개의 식탁과 의자, 정돈된 식기와 조리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한가운데에서 식탁을 닦고 식기를 배열하며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라도 하듯 경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누군가를 위한 자리야.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한눈 팔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손을 움직이고 잠시 멈춰 사진 같은 걸 바라보는 모습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에서 노인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과 눈물 글썽인 눈, 그리고 집중하는 모습 속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랑이야. 누구를 향한 사랑. 오래도록 기다린 사람을 위한 마음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내가 깊이 관여하는 게 위험을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마음속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그녀는 몸이 점점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다는 흔적이 손끝과 허리, 어깨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쉬셔도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중력과 절박함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사연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답을 알아내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고요. 이제는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다짐이 제 인생과 그리고 노인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이 점점 약해져 보였습니다. 손에는 식기 세트를 들고 있지만 힘이 많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요? 조금만 쉬셔도 될 텐데.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공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문을 마쳤습니다. 떨리는 손, 굳은 표정,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까지. 저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의 중요한 일을 망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식기를 주문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점점 그녀의 사연이 궁금해지고 동시에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요. 그녀가 매일 준비하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내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방을 나선 그녀의 발걸음을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외진 마을로 향하는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불안과 호기심으로 뒤섞였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노인이 향한 곳은 허름한 버스 창고였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수십 개의 식탁과 정돈된 식기, 조리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식탁을 닦고 식기를 정리하며 마치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라도 하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관찰했습니다. 떨리는 손, 굳은 표정, 그리고 집중하는 모습 속에 담긴 진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사랑의 마음이야.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걸까? 그 답을 알 수 없으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저는 고민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도움을 청해야 할까? 마음속 갈등이 커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공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신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저는 결국 그녀의 뒤를 쫓았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낡은 집 안,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그녀.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그녀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할머니를 도와주지 못했어. 집 안에는 어린아이의 사진, 오래된 교복, 손녀를 찾기 위한 노트, 그리고 작게 접힌 영수증,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오해했구나. 그녀가 준비한 식기와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었으므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병원에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진실을 듣고 도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하지만 이제는 늦었구나. 병원 응급실로 들어서자 의료진이 그녀를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려 병실까지 따라가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제발 무사히 의식을 찾으시길.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 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 오래된 교복, 손녀를 찾기 위한 노트, 그리고 접혀진 영수증 봉투.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녀가 준비해온 식기와 정성스러운 손길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그녀의 손글씨.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위해 매일 힘들게 움직이신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구나. 병실에서 그녀는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살짝 뜨며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실종된 손녀 지원. 그녀의 마지막 말, 할머니, 나 동네 사람들 모이는 사랑방 만들고 싶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구나. 매일 공방에서 주문한 대형 식기와 그녀의 헌신은 손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드릴게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마음을 이제야 제가 이해하게 되었구나.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손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도록 돕겠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 퍼졌습니다. 사랑과 헌신,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바뀌기 시작했구나. 그녀의 붕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음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녀의 마음. 그 끝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손녀 지원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언제나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나 동네 사람들 모이는 사랑방을 만들고 싶다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손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함이었구나. 매일 공방에서 주문한 식기, 정성스레 준비한 식탁, 눈물 글썽이며 남긴 말들 모두 손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병상에서 조용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가 남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버스 창고를 하나하나 준비하며 작은 공동 식사를 위한 공간을 꾸며왔다는 사실을요. 그 식탁 위의 식기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배열,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행동들은
모두 손녀의 꿈을 재현하려는 시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해와 의심,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이해와 연민뿐이구나.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손녀의 꿈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은 사랑과 헌신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제가 이 순간 곁에 있음으로써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함께 도와야겠다고요. 그리고 단순히 지켜보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힘으로 손녀의 꿈을 완성하도록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은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말순 할머니와 저는 공방과 버스 창고를 오가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연을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기증하고 공간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할머니 혼자의 일이 아니야. 마을 모두의 힘으로 이루어질 일이구나. 말순 할머니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고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으므려 사랑과 그리움, 헌신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의 삶이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사연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방과 버스 창고 앞에는 작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마을이 진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물건을 기증하고 낡은 버스 창고를 함께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손길이 모이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마을 전체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든 작은 역할을 맡아 식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조리 도구를 정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처럼 뛰어놀며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손녀의 꿈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말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식기 세트를 점검하며 조용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물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야.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구나. 제가 함께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야.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주민들과의 협력이 점점 활기를 띠며 공간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구석구석 낡은 벽과 삐걱이는 바닥이 조금씩 바뀌고 오래된 창문 너머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야. 사랑과 헌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 되었구나. 그날 밤, 저는 창고 앞에 서서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녀의 꿈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할머니와 함께한 지난 시간과 노력, 마을 사람들의 응답이 한데 모여 이 공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제 곁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휴식하실 수 있겠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구나. 며칠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노력 끝에 버스 창고는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고 햇빛이 부드럽게 공간을 채우며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모아 이루어낸 기적이 있구나.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푸른 모래, 사랑밥집.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손녀의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랑과 기억이 담긴 공간이 만들어졌구나. 말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제 할머니도 마음 놓고 잘 수 있겠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구나. 과거의 아픔과 기다림,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손녀가 꿈꾸던 사랑방은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구나. 서로의 마음과 손길이 모여 이루어지는 기적이구나. 저는 그 순간 말순 할머니와 함께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공간은 할머니 혼자가 아닌 마을 모두의 공간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돕겠다고요. 사랑과 헌신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억을 이어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구나.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손녀의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겠구나. 그 눈빛 속에는 평화와 안도,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햇살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적이구나. 이제는 이 마을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손녀의 꿈은 이제 모두의 꿈이 되었고, 이 사랑방은 오래도록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살아갈 것이다.